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세안대학교 최진대회 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화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3차 대국민 담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억울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진퇴 문제는 국회로 넘기겠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나는 억울하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 임기 단축과 진퇴 문제 이 부분 국회에 맡기겠다.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우선 첫째, 임기 단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세 될 가지가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야가 있고요. 탄핵이 있고 지금 말했던 임기 단축인데요. 하야는 말 그대로 그만하겠다고 오늘 당장 얘기하면 하야가 되는 거고요. 60일 이내에 헌법상 후임자를 선출해야 되고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가는 게 탄핵이죠. 예. 하야하고 탄핵은 어쩌면 대통령에 대한 비위 사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제한 거고요. 임기 만료라는 용어는 임기 단축이죠. 단축이라는 용어는 어떤 비위 사실과 관계없이 줄인다는 건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려 그러면 헌법을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뭐 부칙을 한다든지 그거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헌법을 바꾸든지 어쨌든 간에 개헌이 그렇죠. 개헌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잘못 여부를 떠나가지고 임기를 줄여서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는데 임기 단축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임기 단축을 앞에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석을 하면 자 모든 걸 국회 너희들이 알아서 나한테 해답을 다오. 그럼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 아주 포괄적인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개헌론에 휩싸이면은 자칫 거기에 말려들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개헌 문제 자체가 아시다시피 여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정말 이 폭탄 같은 문제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툭 청와대 앞마당에 떨어진 핵폭탄 하나를 열어서 분해해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고스란히 국회 앞마당에다 툭 던져버린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모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세월호랑 관련돼서 내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정 혼란 상태랑 관련돼서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의혹을 해명을 했는데 의혹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하시면 하실수록 계속 혼란만 생기는 게 아닌가. 이게 뭐 해결되는 건 점점 없고 저희가 해석하느라 이렇게 애를 써야 되고 이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랑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어제랑 그제에서 이제 국가 원로라든가 아니면 친박 핵심들이라든가 초재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명예로운 퇴진 문제 이런 걸 건의하면서 명분을 깔아주는 그것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요. 친박 핵심 의원이 이 담화문 발표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헌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는 이 부분이 개헌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신에서는 보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국회에서 그럼 하야를 결의를 하면 그걸 따르겠다는 건가? 외신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보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보면 이게 법 절차에 따라서 이거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퇴진 문제를 다 따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개헌 아니면 법 절차에서 이제 권한 이행 같은 걸 결정하고 이거 따르는 퇴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탄핵이니까 그럼 또 탄핵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신가? 그러니까 국회에 너무 많은 걸 넘기고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넘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 법학자이자 또 단연간 수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복준 박사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근데 뭐 개헌 임기 단축 관련돼서 얘기하신 거야 뭐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 필수니까요.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개헌하라는 것도 까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범죄 관련돼서 좀 중심을 줘봤어요. 결국은 나는 사적으로 어떠한 이득도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단지 내가 책임이 있다면 주변 사람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어서 그것만 사과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단 그 임기 단축 문제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닌 걸로 봐요. 특검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도
거기에 나는 끝까지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끝까지 가겠다. 거기에 그 집약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국정조사 앞두고 있어요. 내일 맞죠? 내일부터 맞죠? 자 내일부터 국정조사 있고 그리고 이제 특검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날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좀 나중에 하고요. 일단 특검은 자 그런데 왜 오늘 3차 국민 담화를 발표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일 날이 탄핵이 이제 발의될 시점입니다. 예. 2일 전에 너무 하면 그렇고 아마 시간 봤을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담화가 가능한 상황인데 12월 2일 날 탄핵을 하려 그러면 발의를 하려 그러면 제적 과반수 특히 이제 지금 말했던 그 새누리당의 비주류 같은 경우 이게 조금 아주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으로 탄핵을 사실은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담화를 함으로써 12월 2일보다는 9일 일주일 후로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탄핵 발의를 조금 저지하거나 근데 늦출 수 있는 효과로 봅니다. 그 시간 벌어서 뭐 해요? 글쎄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은 전화해보세요. 시간이 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통령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탄핵 때문에 탄핵도 그렇다. 늦추고 지금 검찰 조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무리됐거든요. 간단히 말씀하실 이거죠. 네. 탄핵 연대 진영을 흩어뜨리는 거죠. 흩어뜨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3면으로 오지 않습니까? 특검, 탄핵, 국정조사가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부터 오는 것을 일거에 던져버리는 게 카드가 바로 무력화시키는 카드가 바로 이런 오늘 기자회견인데 보면 김종필 전 총리의 발언이 상당히 생각납니다. 예. 5천만이 촛불 들고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겠다. 예. 오늘부로 말이죠. 오늘 담화를 보면 정말 정치 9단이 아니라 10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날부로 오늘부로 해서 나는 국회라든지 모든 국민들을 상대해서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밀리지 않겠고 확실하게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선전포고 비슷한 대통령이 그럼 그거를 아주 부드러운 말로 포장했을 뿐이지 그런 박근혜 대통령 확실한 의지를 보인 그런 담화라고 봅니다 오늘. 그러니까 임기를 좀 이렇게 끝까지 채우지 못하겠지만 좀 늘리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 벌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비박계에서 입장이 조금 정리가 됐지만 사실 처음에 이렇게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나서 정진석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정현 대표의 얘기는 별로 언급할 그게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안은 발의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황영철 의원이라든가 일부 비박계 내에서도 이거 좀 다시 상황이 변했으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로 공을 넘기고 비박계의 표가 너무 중요한데 비박계 표를 분열시키면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계속 이제 사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의견 수렴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시간을 끌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은 투철한 게 아니냐. 근데 김정은은 아주 촉박하니까 김정은의 마음이 급하니까 1월, 2월만 돼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보 문제,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위치 때문에 꼭 자리를 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군 통수권자랑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행자가 지정해지더라도 대통령은 이제 지휘관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관들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총리라든가 권한대행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과 지금 이런 행동은 그리고 일련의 어떤 그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약 40여일간 국정이 필요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공을 국회로 넘겨버리면 국정 표류가 나는 잘못이 없다. 난 국회가 하려는 대로 할 텐데 국회가 이래서 국정이 필요된 거다. 이 정치권의 무능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너무 있는 잘하는 거 것 아니에요? 같아요. 국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한 40일간 봤지만 예. 개헌 하나 합의를 못 봤고요. 거국 총리 누구 뽑는 게 합의를 못 봤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대표 같은 거 간다 그랬다가 안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생각도 다 다르고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도 친박도 있고 비박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던져주면 결국 지금이라 당장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누구 한 명 세우고 나가시오라는 어떤 결정을 내오면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공을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일단은 공을 훅 던져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비박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데 우리가 야멸차게 이게 탄핵을 몰아붙여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는 거뒀다. 그러나 국회에서 일사불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일정이 있습니다. 당장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90일 최소한 90일 동안의 특검이 진행이 됩니다. 길면은 180일까지. 그러면 특별 검사들이 120일이죠. 120일이죠. 예.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언론에 나왔던 보도 내용들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까지 해서 계속 파헤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대통령이 훨씬 더 큰 압박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지금 벌어진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고 그런데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아까 김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검찰 수사 결과를 눈여겨본 사람이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예. 이제 아마 이 추후에 특검이라든지 이게 진행되면서 예.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범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요. 네. 지금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교 친구의 아버지가 KD 코퍼레이션을 하는데 거기 그거 저 뭐죠? 현대에서 납품, 예, 납품. 시키게 하는 급작제. 거. 급작제. 그게 통치 범위 논란이 될까요? 근데 아니면 예. KT의 차은택 회사한테 광고 몰아주기 한 게 그게 아니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 그 지역적인 그런 예. 부분들은 이제 뭐 달리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큰 줄기가 그거잖아요.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 미르요.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어떤 통치행위 쪽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많고요. K 그 커퍼레이션 같은 경우, 흡착제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이제 그 법리로 들어가서 따지다 보면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탁을 받았을 때 최순실이 그 정유라 학부형의 부탁을 받고 자신한테 그거를 전달했는지 여부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 법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다. 예. 이걸 제가 담화문을 딱 처음에 봤을 때 뭐 이제 뒷부분은 뭐 때문에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로 임기 만료 이런 단축 이런 거는 앞부분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법률가가 조언을 했는 거라 보입니다. 맞아요. 이때까지 뭐 지금 정호성이라든지 안종범, 최순실 기소되는 그 부분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똑같죠. 내가 공익을 하는 도중에 했는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돈 받은 적 하나도 없고 내 사익 받은 적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도 봤을 때 지금 말하지만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에요. 부탁을 하긴 하는데 그냥 나는 그 부탁이 나는 그냥 해줬다. 돈 버는지 난 꿈에도 몰랐다라고 하면 사실 입증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률가가 봤을 때 우리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죠. 딱 인정할 것만 딱 인정하는데 딱 인정돼야 될 뿐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특검을 또 받아야 되니까 국정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만 인정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담화 자체가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니까요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예, 전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모든 건 공적인 사업이다라고 굳게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원인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거 첫째는 스스로 항상 명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체면을 겁니다. 강력하게. 나는 항상 애국자고 옳고 그르고 선이고 우리 아버지는 잘못이었고 모든 걸 국가를 위해서 다 바쳤다는 철저한 자기 체면. 두 번째로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아주 센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나는 옳고 그런 일, 좋은 일을 하는데 항상 주위에서 모함하고 법대고 나는 못 살군다. 거기다가 폐쇄적인 삶. 청와대 내에서도 항상 소통의 창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면 보고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철저하게 조그만 자기만의 성, 어떻게 보면 청와대 내에서는 관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한 평짜리 그 안에 닫혀있는 생활을 해서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한 게 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서야 100만이, 200만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사람은요. 정말 기절하고 두 손 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두 손 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두 손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사실 대통령의 얼굴도 그렇게 뭐 수척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것 같고 온 매무새도 두 번째 담화보다 더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 이제 뭐 임기 단축 문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안타깝고 참담한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법률가들이 조언을 했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거나 특검을 할 때 깨질 수도 있는 게요. 왜냐하면 탄핵과 관련돼서는 국민의 신임행위를 배반한 경우에도 탄핵의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법리적으로 예. 뭐 KD 코퍼레이션을 위해 부탁한 게 사익이라고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부탁을 다 들어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최순실 씨는 대통령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 또 대통령에게 너무 가깝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해주고 예.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사익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그냥 개별 기업을 위해서 뭔가 부탁을 한다는 게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게 더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생각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저 생각을 정말 확신을 갖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걸 깨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특검이랑 국정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또 하나 한 게 청와대에선 분명히 이번이 마지막 대국민 담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아마 유영아 변호인 마지막이라고 그랬지 않는데 마지막이 아닌 모양이죠? 이거는 담화죠. 대국민 담화 부분은 오늘부터 마지막. 이제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임기 단축이라든지 이거는 국회가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이게 요지를 밝힌 거고요.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은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고 공익인 줄 알았다 그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해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유형아 변호사 내지 여러 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이나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 특히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되면서 한 번쯤은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겠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명예로운 퇴진 운운하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명예로운 퇴진 국회 뭐 여야 합의해서 나가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내용들도 다 사면되느냐, 다 그냥 정리되느냐 이렇게 그 생각하실 분인데 절대 대한민국 법에는 그거 없습니다.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형이 확정된 이후에 처벌을 받고 확정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사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면이라는 말은 뭐 전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화법 자체가 항상적이고 추상적이니까 평론하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언론들이 다 좀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주제가 아니고요. 각 정당들의 반응과 생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새누리당부터 가보죠. 새누리당 지도부는 긍정평가했다. 이게 예를 들면 왜 이럴까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친박 지도부니까 긍정평가를 내렸을 텐데 비박들이 말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논의해보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되면 다음 주 9일 날, 다음 주죠. 그때 탄핵을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노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 의도대로 풀리네요. 예? 근데 저는 그 의도대로 풀릴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박계에서 비상시국회의 같이 해서 이제 그 김무성 전 대표 방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말을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요. 12월 9일까지 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12월 9일까지 안 되면 그때는 또 탄핵 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초기의 반응은 12월 9일 날 하겠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원래 오늘 이제 탄핵안 이제
그 페이퍼워크를 해야 네. 되는데요. 탄핵안 페이퍼워크를 하는데 4시에 오후 4시에 이제 야3당과 모여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연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걱정한 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열이 대오가 이제 흐트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타임테이블을 정한 거죠. 타임테이블을 정해갖고 있으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박 내지 어떤 정치 세력이 그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타임테이블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 일정 부분 이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타임테이블을 지키겠다, 시한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지킬 수 있으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이 내일부터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정당은 여론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이 여론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분위기로 나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국정조사에 의해서 조성되는 그런 여론이 비박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정조사는 이때까지 검찰 조사하고 그 파기력이 천지차입니다. 국정조사는 생중계가 되는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왔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재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한다면 국민들이 봤으면 여론 자체가 아마 지금은 저런 담화를 통해서 여론을 좀 볼 거예요. 여론을 봐서 어느 정도 이 전국이 조금 혼돈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예. 국정조사가 나오면서 여론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탄핵이나 하야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하. 비박 입장에서는 결국은 보고 있다가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대통령의 담화 하나로 비박계가 휘청휘청거린다면요. 이후로도 뭐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보면 황영철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한 건데 대통령이 그럼 조기퇴진 얘기했으면 빨리 여야가 협상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바로 탄핵으로 가야 돼. 탄핵이 말하자면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그렇게 가야지 자꾸 이리저리 꼬이고 머리를 굴리다 보면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맞습니다.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